포항의 캡틴이었던 네. 그리고 중국 무대로 진출해서 슈퍼리그를 박살내고 돌아온 네. 강상우 선수를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반갑습니다. 팬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그 베이징관 팀에 있는 강상호 선수라고 합니다. 자, 포항에서 이제 프로 데뷔를 하셨고 네네. 거의 레전드급의 성적을 쌓고 성장을 해오시다가 네. 갑자기 중국으로 이적을 하시게 됐습니다. 네네. 그 전년도에 이제 팀을 한번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한번 1년만 더 우리가 목표한 게 있으니까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, 저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30살을 돼가니까 한번 이제 환경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, 이제 감독님하고의 그런 약속도 지키고 아름답게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자, 전북과 베이징과 네.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적 사가가 좀 있었잖아요. 네. 우선 전북하고 좀 협상이 조금 이제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있었고, 개인 협상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다가 이제 그 와중에 제가 항상 근데 해외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좀 늦춰지는 상황에 있다가 베이징이라는 팀이 이제 정식적으로 오퍼를 내주는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일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전북으로 가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거나 그런진 않으셨어요?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혹시 전북을 갔더라면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땐 항상 국가대표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을 너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겠니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쪽을 갔을 때는 장단점이 있고 또 이쪽에 갔을 때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그건 또 미래의 일이고 모르는 일이었고 한 번도 후회는 안 한 것 같아요. 중국에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. 자, 2022 시즌 개막전까지 치르고 네네. 중국으로 이적을 하셨어요. 네. 결국에는. 그런데 당시에 이 김기동 감독님의 인터뷰가 꽤나 화제가 됐습니다. 네네. 이 강상우 선수께 이적하기 전에 네네. 또 따로 전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? 감독님께 참 제가 맨 처음 전화를 드리면서 고민이 많았을 때 전화를 드리면서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 팀을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감독님께 상의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. 왜냐면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도저히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. 이제 저보다 너무나도 이제 어른이시고 항상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한 분이기 때문에 축구 선배로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저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해주실 줄 몰랐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렇게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감싸줬다는 게 참 너무 좀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. 그래서 너가 이렇게 받아주면 내가 편할 것 같다, 아니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줄까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렇죠. 조선적 형이 있긴 있지만 아무리 그리고 경기장이 좀 너무 이제 좀 긴박하잖아요. 뭐 일초일초 상황이 바뀌니까. 그러니까 초반에는 말하다가 저도 좀 지치더라고. 이게 말도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전반 내내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다 이제 전반 끝나고 통역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축구적인 부분에서는. 자, 그렇게 어렵게 중국 무대에 적응을 하고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22 시즌 기준 31경기에서 4개 골과 8개 도움. 적응이 뭐 필요 없는 활약이었습니다. 이 팀에서 이 강상우 선수한테 부여한 특별한 역할이나 혹은 별도의 지시 이런 게 있을까요? 딱히 지시는 없었는데 항상 좀 이동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어느 자리든 너는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자리가 만약에 원래 주전을 뛰던 선수가 빠지면 이 자리에 가고 뭐 이 자리에 뭐 다쳤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고.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은 조금 헷갈렸어요. 그러니까 내 주 포지션은 도대체 어딜까. 그리고 사실 내가 가장 잘하는 자리는 사이드백인데 어쨌든 제가 중국에 와가지고 사이드백은 거의 많은 경기를 못 뛰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정체성으로 혼란이 올 때도 오고 좀 어려웠던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 왼쪽 수비수도 보셨고 네. 왼쪽 오른쪽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 네. 중앙 미드필더 이게 좀 놀랐어요.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네. 보셨더라고요. 네. 한번 감독님이 뛰어봐라 해서 뛴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. 통역하고도 얘기했는데 혹시 감독님 나 여기서 만족해서 뛰기는 거냐 했는데 엄청 만족을 한다고. 만족을 더 하신다고.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. 나는 분명히 못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또 만족을 하신다고. 네, 만족을 하신다 하니까 근데 내 기분은 좀 찝찝하고 뭔가 경기를 맨날 끝나고 나면 이게 맞나 싶은데 잘했다고 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또 팀은 또 잘 되는 거예요. 막 10경기 동안 뭐 안 지고 이러니까 좀 많이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.
막 볼 돌리기 하면 안 뺏겨요. 뭐 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팀이 그래도 저희 그 선수들 다 국가대표 출신 나이가 좀 있는데 네네네. 이제 좀 젊었을 때나 그런 중국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닌데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중국화 논란이 터지긴 했었지만 네. 중국에서 역으로 유럽 진출을 하는 선수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. 그쵸, 예,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뭐 준호 형 같은 경우도 뭐 이적설도 나오고 그렇죠. 뭐 중국에서 이제 좋은 활약으로 인해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더 생기는 네, 거니까. 조금씩 생기고 있는 예. 거예요. 제가 왔을 때도 한국 선수들은 항상 잘한다는 잘한다. 그런 뭐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민재도 있었고 그 전에 뭐 하대성 선수도 있었고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뛰다가 쥐가 올라온 거예요. 네. 이제 90분쯤에 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가 끝나 이겼는데 코치가 웃으면서 오더니 나는 한국 선수가 지나는 거 처음 봤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한국 선수는 엄청 잘 뛰고 기본 체력이 엄청 좋고 뭐 기술도 잘하고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. 뭐 많이 아쉬웠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래도 국내에 있을 땐 계속 불려가다가 중국 가고 나서는 이제 한번 초반에 못 불렸을 네. 때는 내가 정말 중국 리그를 와서 안 불러주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또 반대로 보면 준호 형 같은 경우는 불려갔고 그쵸. 그냥 결국은 제가 부족해서 그리고 벤투 감독님의 눈에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중국 리그를 와서가 아니라 그냥 멘투 감독님의 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례가 바로 준호 형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월드컵 볼 때도 한편 그냥 이제 제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음 감독님이 이제 곧 오실 예정이잖아요. 그렇죠. 그 감독님께 강상우는 이런 선수다 어필 한번 해주셔야 되잖아요. 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는 멀티 포지션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국가대표를 뽑힌다면 사이드 백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공격적인 부분은 어떤 사이드백보다 좀 더 공격 성향이 강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뭐 크로스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특출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아무래도 체력도 뭐 안 좋은 편이 아니니까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비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김진수 선수나 홍철 선수보다 공격적이면 내가 낫다. 제가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계속 어떻게 얘기할까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저는 그리고 진수 형, 홍철 형을 봤잖아요, 직접. 그렇죠. 그래서 더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. 잘하니까. 네. 이분들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. 자, 혹시 이 월드컵 기간 중에 개인톡으로 네. 이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았던 선수들이 있습니까? 대표팀 선수들이? 준호 형한테 이제 좀 잘 이렇게 네. 어찌됐든 중국 리그로 네네. 해서 이제 월드컵 가신 거니까 가서 경기도 좀 뛰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답이 뭐라고 하던가요? 짜요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. 네. 오. 네. 아까 이제 손준호 선수와도 연락을 이제 주고받았다고 하셨지만 네. 흥민이 형한테는 혹시 연락 뭐 안 하셨습니까? 사실 워낙 제가 연락드리면 네. 좀 어려운 분위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.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제가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제 스스로가. 네네네. 그래서 근데 아시지 않을까요? 제가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인지? 잘 모르겠는데. 모르세요? 모르겠는데요? 안 도와주시네요. 정말 저희가 네.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. 네. 중국에서? 뭔지 알 거. 네? 얼마 받으십니까? 네, K리그에서 비교해보면 좀 얼마나 좀 차이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뭐 대략 포항에서 봤던 거에 10배?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예,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별로 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3배 이상은 오, 3배 이상? 3배 이상은 무조건 받는 것 같아요. 3배 이상 예. 축구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형이라 불러도 되죠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상우 형 진지를 잡섰어? 아. 자, 이 어쨌든 중국 리그로 진출을 하시면서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. 중국 리그, 슈퍼리그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다. 네. 실제로 파산하는 구단들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뭐 다른 데는 몰라도 베이징인데 베이징 중국의 수도인데 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걱정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베이징의 수도고 전통 있는 팀이 많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오래된 제 에이전트도 그렇고 그런 점을 엄청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밀리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. 네, 밀리거나 그런 점 없이 오. 잘 저는 그래서 좀
처음에는 좀 신기했었죠. 이게 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좀뭐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돈들 뭐 어디에 좀 쓰셨습니까? 우선은 못 썼죠. 중국에 있는 동안. 왜냐면 그렇죠. 중국에 네. 있는 동안 못 쓰고 맞네, 제가 맞네, 맞네. 목표로 잡았던 게 그동안 제가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런 분들 가서 내가 정말 근사한 밥 사드릴게요. 가족은 당연한 거고 네. 제가 지금까지 축구 도와줬던 그런 분들 만나면서 방금 전에도 사실 오기 전에 이제 원일이 형 만나서 김포에서 가장 좋은 데 가자고 오. 그리고 이제 계산은 너무 좋았어요. 그때 기분이 내가 항상 원일이 형이 저 신일 때 막 용돈 주고 이랬던 형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뭔가 마음적으로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휴가 때 좀 목표로 잡는 게 이렇게 좀 고마웠던 분들한테 가서 베푸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마침 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저희가 또 찾은 내용이 있거든요. 네. 이 6월 달에 이 포항에서 강상우 없는 강상우 세리머니를 좀 했대요. 그쵸. 예. 근데 이때 강상우 선수가 무려 850만 원 상당을 투척했다고. 예. 이 세리머니 보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? 아 근데 저는 네. 사실 몰랐었고 이제 저도 그때 경기가 있었어요. 저도 그걸 졌어요. 경기가 비겼나 졌어요.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. 근데 이제 핸드폰 보는데 엄청 연락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우선 기분도 좋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돈 쓸맛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래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. 쓸 땐 써야 되는구나. 어떻게 써야 또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하나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.